안녕하세요. 쪽집게 주식스타 이석우입니다. 한 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주 매일매일이 등락이 그냥 사람 쫄게 만들었었죠. 하지만 저와 함께 하셨다면 그래도 안정적인 투자를 하지 않으셨을까? 나름 또 자부심을 갖습니다. 저에게도 좀 힘을 주시죠. 네, 이번 주 많은 급등락이 있었는데 그 중심에는 제가 월요일 말씀드렸었던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 바로 그 부분이었는데, 수요일 날 이 전쟁이 터지든 안 터지든 수요일 날 D-Day로 정해서 거기에서 저점 찍고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근데 목요일 날에 또 출렁이기도 했었어요. 바로 어제였죠. 바로 이러한 부분, 또 여러분들과 다음 주까지 넘어가는 어떤 현상이 앞으로 나타날 것인가 잠시 살펴보면서 가보죠. 자, 이번 주 한마디, 너는 어떻게 요약 정리하겠느냐 말씀을 드리면은요. 자, 서서히 풀려갑니다. 불확실성이요. 주식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이 불확실성이에요. 소위 O냐 X냐 둘 중에 하나가 정해지면은요 올라가요. 악재도 진짜 악재가 터졌네 하면 그 시점부터 올라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이미 그것은 아마도 주가에 다 반영이 됐다라고 볼 겁니다. 시장이. 그래서 그 불확실성이 있었을 때 시장은 못 가거든요. 그런데 서서히 풀려갑니다. 첫 번째,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가 있었죠. 근데 수면 아래로 있었던 것이 인플레이션 문제. 요게 좀 있었는데 어느 정도 누구나 다 아는 쪽으로 주가 반영은 됐다 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이번 주 반등하는 증시는 분명히 의미가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주 초 중반까지는 대형주 위주의 주가 방어가 됐었는데 중반 이후 종목별 장세, 특히 어제, 오늘, 특히 오늘 종목별 장세로 펼쳐졌었죠. 이러한 부분은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놓고 보면은요, 내가 가진 종목, 대형주 안 가지고 있고 대부분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 중형주 혹은 소형주를 가지고 계실 텐데, 종목별 장세로의 전환은 오히려 투자 심리, 바로 긍정적인 역할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 계좌도 조금씩 더 올라갈 역할을 할 거니까요. 이번 주가 중요한 키포인트를 쥐고 있었다라고 요약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한마디 요약 정리하면 어떻게 너는 예상하느냐라고 보면은요. 잠시 뒤에 차트를 보시겠지만요. N자형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다가 저점 찍고 올라갔죠? 2월 말입니다. 2월 말. 그리고 1월 말이죠. 1월 말. 떨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럼 뭐예요? N자죠. 요거를 돌파를 하면, 전고점을 돌파하면 소위 N자형 반등이라고 하는데요. N자형 반등세로 이어간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는 그렇습니다. 중기도 아니에요. 단기로 한번 가면 2850은 일단은 가고 보자. 거기에서 더 갈지 아니면 맞고 다시 박스권을 만들지 거기에서 결정을 하자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 주에 힌트를 준 거 앞서 말씀을 드렸죠. 종목별, 업종별, 종목별 장세가 펼쳐지면서 순환매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추가 상승이 일어날 것 같고요. 역시 리오프닝주도 역시 경기 민감주죠. 관심은 경기 민감주 단에 초점을 맞추고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이렇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간밤에 미국 증시 상당히 안 좋았죠.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 장 초반 시작부터 뚝 떨어져서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았어요. 1% 정도 내외였으니까요. 미국 증시는요. 1% 이상, 2%, 3%까지 떨어진 지수들이 있습니다. 다우지수부터 하나씩 가보죠. 다우지수 같은 경우 2%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1.93%. 여기에는요. 우크라이나 이 전쟁 이슈가 있었습니다. 또 터졌습니다. 물론 어제 우리나라 증시에서 장중에 한번 있었죠. 쭉 올라가다 쑥 떨어졌습니다.
12시 넘어서 1시 즈음 해서 그 흐름이 뭐 포격이 있었다고 하죠? 포격. 진실게임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에서는 우리 포격 안 했어. 쟤네들이 쏜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냥 대응 사격한 거야.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남북한 문제 때 항상 그러잖아요. 우린 대응 사격한 거야. 여기서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에서는 일부 병력을 뺐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더 철군할 거라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뺀 게 아니라 증강됐어. 오히려 전진 배치를 했어. 과연 누가 맞을 걸까? 이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각국의, 특히 미국과 러시아, 미국, 영국, 독일 등 러시아와 대치되는 이들 국가의 이익 때문에 그런 거죠. 결국에는 제가 생각이 그래요. 이게 전쟁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지만 미국과 러시아의 전쟁으로 발전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우려거든요. 그 우려가 터지더라도 그때가 항상 저점이에요. 이라크 전도 그랬고요. 그런 점에서 이번 주 수요일 기점으로 반등세가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번 주 월요일 제가 분명히 생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미국 증시는 수요일 날 저점 찍고 반등하다가 다시 떨어졌습니다. 바로 이 문제 때문에. 넘어가 보죠. 똑같습니다. S&P 500 지수인데요. 전 저점대까지 왔죠. 그리고 나스닥입니다. 거의 비슷한 맥락인데요. 일단은 모든 지수가 다 저점은 찍었을 때 고점도 조금은 눌리는 그런 흐름이에요. 오늘 반등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남아있는 이 이슈에 더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긴축에 대한 부분이죠. 인플레이션 때문에. 근데 이거는 어느 정도 제가 판단하기에는요, 시장에 녹아있다고 봅니다. 이 가격 조정으로 인해서. 왜 그러느냐? 이제는요, 매파라고 일컫는 연준 위원이 한 번 더 세게 불러볼까? 해서 세게 불러봤어요. 그거 영향력이 이제 없더라고요. 아, 긴축되는 건 돼. 아, 그래. 올해 1%까지 올릴 수 있어. 뭐, 그건 다 아는 사실이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제 반영이 됐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시장의 악재는,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보죠. 시장의 악재는 이미 노출 다 된 상태고, 주가 반영이 됐더라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뚝뚝뚝 떨어지기보다는 미국 시장 중심으로 이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까지 보시죠. 보시면은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저점과 고점, 거기에 중심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이 라인, 지지받고 그 위에서 있죠. 가장 강합니다. 즉 반도체가 지금은 각 지수대별로 보면은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반도체주, IT주 나름 더 강한 요건이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러한 부분 살펴보는데 우리나라 증시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에서 오늘 중국과 대만 증시는 제외를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보면은요, 요즘에 변화가 된 것이 있어요. 중국 증시와 대만 증시 대비 우리나라가 지난주까지는 중국과 대만보다 약세를 보였었죠.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는데 이번 주에 변화가 모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우리나라가 상대적인 탄력이 있고 대만, 중국 증시가 뒤따르는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외를 했어요. 우리나라 증시를 이제부터는 조금 더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판단인 것이죠.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요, 오늘
미국 시장 급락에도 불구하고 1% 정도의 하락 출발. 상대적으로 야, 2%, 3% 떨어졌는데 우리나라 1% 하락 출발이야? 이상하죠? 이상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어저께 우리나라는 먼저 투석에 맞았잖아요. 여기까지 올라가다가 먼저 투석에 맞았어요. 그래서 일정 부분 반영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 정도 하락 출발해서 바로 들어 올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2710선. 아주 중요한 자리인데요. 갭이 떨어졌다가 또 갭 돌파한 바로 그 자리입니다. 여기를 3일 연속으로 제가 말씀드렸었던 수목금 연속 지지받는 흐름이에요. 그러면 이 2710포인트, 20포인트 이 사이 15포인트죠. 정확하게 2715포인트. 여기에서는 더 이상 안 떨어지게 하려고 하는 매수 주체가 확실히 있다는 것이죠. 잠시 뒤에 매수 주체가 과연 누굴까라는 부분 보시겠는데 앞서 말씀드린 부분 있죠. 1월 말 저점 찍고요.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중간 라인 딱 지지받고요. 여기서 지지받을 거라고 제가 우리 회원들 문자 그리고 무료 문자 회원들께도 여기서 지지받을 거라고 오늘 딱 얘기를 했습니다. 화요일 날 여기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진짜 왔고 쭉 올라갑니다. 그 이후 글쎄요 2800 근처 여기를 돌파하면 N자형 반등이 들어가면서 단기 상승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드는데 이 부분은 체크를 해야 되겠죠. 일단은 어디 2850까지는 가고 보자 라는 관점 그대로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스닥 증시 보시죠. 상대적으로 더 약했습니다. 여기에는 외국인 기관에 아주 그냥 퍼부었었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이 저점의 상승의 반 정도 선에서 지지를 받았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거의 다시 왔죠. 그래서 투매가 한번 나왔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리고 그제 상승폭은 상대로 높았죠. 제자리 찾는 과정에서 서로 키가 맞추는 그런 흐름인데 보시죠. 상대적으로 오늘까지 최근의 흐름에서는 지난주까지는 대형주 대형주 단이 좀 끌고 갔다면 이번 주는 중소형주가 대형주 쉬는 동안 서로 순환매로 움직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투자 주체별 매매 동영 보죠. 여기에서 제가 환율 차트는 안 그려놨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첫 번째, 환율 부분. 지금 1200원 돌파했다가 1190원에서 이러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 이 환율이 안정화가 된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의 움직임이 변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급락장에서도 저 같은 경우 VIP 회원들한테 문자를 보내서 이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매수입니다. 예. 그리고 내일을 기대하셔도 됩니다. 미국 시장 떨어져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매수 주체가 생겼고 환율이 안정이기 때문에 거기 또 하나. 예. 옵션 구조가 나쁘지 않았어요. 보시면은요. 어제 콜옵션, 그 와중에 콜옵션을 오히려 외국인 매수했고요. 풋옵션을 나름 세게. 지금 좀 장중에는 이게 8자까지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6으로 좀 줄었죠. 종가상. 상방 포지션을 잡았어요. 그 급락에서 싹 쓸어 담았다는 거죠. 그러면 매수 주체. 여기에서 얘기하는 요 부분에서 더 이상 안 떨어지길 하려고 했었던 주체는 누구였을까? 생각하면 외국인이었다는 것이죠. 환율까지 포함을 하면. 보시죠. 어제 6천억 넘게 매수가 들어왔고요. 그 전에 매수가 계속 들어왔었죠. 오늘 매도가 나왔어요. 왜 매도가 나왔을까? 대형주를 매도를 하고 대형주 매도하고 매도 중소형주로 종목 교체를 조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형주 매도하니까 양이 많죠. 하지만 1,500억 어저께 6,500억 매수해서 오늘 1,500억 매도했는데 거기다가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물 추세적으로
계속 매수 관점이에요. 오늘 매도 2,400억 했는데요. 어제 매도했던 거 물량 조절을 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놓고 보면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었던 다음 주 기대할 만한 장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2850선까지 일단은 가보자라는 전략으로 오늘 아침 전략에서도 제가 문자회원들께 문자 드렸죠. 오히려 저점 매수 구간입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경기 민감주단에서 종목 하나씩 매매 관점으로 보겠습니다. 종목별 장세 이렇게 전해드렸거든요. 다음 주 일단은 이렇게 출발하는 기본 매매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하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번 주 내내 말씀드렸고 그리고 월요일, 특히 월요일 이번 주 관심주로 말씀드렸었던 종목들 가운데에서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계속 말씀드렸었던 종목이 SK 하이닉스죠. SK 하이닉스 보시죠. 종가상 1월 초에 있었던 고점 돌파 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여유가 있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반도체, 즉 D램의 현물가가 턴하고 있다는 거. 현물가가. D램이죠. 그리고 이게 물량 부족이 계속 나요. 이게 나쁜 거 아니죠. 거기다가 가격을 인상시키겠다라는 뉴스가 있습니다. 누가? 마이클론이. 3위 업자가 먼저 미국에서 우리나라가 올리면은 좀 눈치 좀 보이겠죠? 야, 이렇게 안 좋은데 너네 왜 올려? 할 수도 있을 수도 있을 텐데, 마이클론이요. 가격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오늘 나온 뉴스예요. 오늘 한 이슈예요. 그럼 더 갈 여유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14만 원 선 어차피 얼마 안 남았거든요. 긍정적으로 보시고요. 역시 여태까지의 주도주는 하이닉스였습니다. 이번 시황, 여기서도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도 저점 매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회원도 여기서 매수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제는 서서히 한 번 더 올라가면은 이익 실현 한번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14만 원까지는 한번 보시죠. 다만 왜 그러느냐? 새로운 주도주가 탄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제가 말씀드렸었던 수급 차트 내용 3박자가 맞는 종목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한 것 중에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를 말씀을 드렸었죠. 카카오뱅크 이번 주에 대장주였고 주도주였습니다. 자, 보시죠. 월요일 날이었습니다. 연날이. 화요일 날. 수, 목, 금, 오늘까지 43,000원 선에서 5만 원까지. 이것도 나름 대형주죠? 5만 원까지. 약 13% 정도. 대형주가 나흘 만에. 이 저점부터 시작하면 더 큰 거죠? 저점부터 시작하면 한 17% 정도 됩니다. 카카오뱅크 주택담보대출을 저가로 하겠다라는 발표가 있었죠. 3%대에. 이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시중은행이 긴장할 수밖에 없죠. 그 부분을 다 뺏어올 수 있는 영역이 분명히 되잖아요. 그런 점에서 새로운 모멘텀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게 단기냐? 단기 모멘텀이 아니라 중기 모멘텀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올라갈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서 14만 원 선 일단은 보자라고 하는데 새로운 모멘텀이 생기는 주도주가 생겼다는 것이 아주 긍정적인 것이고요. 카카오페이도 말씀을 드렸었죠. 이번 주 월요일 몇 종목 말씀을 안 드렸는데 오늘 뭐 상대적으로는 더 강하게 5% 올라갔습니다만 역시 동생이었어요. 동생. 요 부분 역시 월요일 생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1차적으로 카카오뱅크. 자, 그리고 다음 HMM도 말씀을 드렸었죠. 이번 주 핫할 종목에서 HMM. 야, 이게 바로 요 날이 월요일인데요. 그 다음날 쫙 올라서 12%인가요? 올라갔다가 또 쭉 떨어졌다가 그 저가, 제가 말씀드렸었던 월요일에 그 가격은 오지 않은 상태에서 한 번 더 올라갑니다. 거의 18% 정도, 20% 올라갑니다.
네. 역시 이 물동량에 대한 부분, 이슈가 아직도 남아있고 해상 운임이 아직도 고공권대에서 있게 되면은 이 종목이 떨어진 이유가 뭐죠? HMM. 첫 번째, 오버행 이슈고요. 대주주의 오버행 이슈. 대주주 물량, 산업은행의 물량 블록딜에서 팔을 거다라는 것. 두 번째는요. 해상 운임, 해운임 고점론이 있었죠. 고점에서 조금 떨어지긴 했어요. 근데 고점에서 조금 떨어지다가 안 떨어져요, 더. 그러니까 야, 그러면은 4분기 실적이 피크일 줄 알았는데 야, 1분기도 지금 괜찮을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2분기도 좋을 것 같아 하니까 매수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거를 아시고요. 다만 지금 앞에 매물대를 딱 어제 완전 돌파를 하고 오늘 추가 상승하는 입장에서 놓고 보면은요. 일단은 매물 소화는 했습니다. 그리고 차익 매물도 분명히 나올 거예요. 예, 조정 분명히 나오겠지만 긍정적으로 보시는 종목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HMM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 선이 위주예요. 예, 컨테이너 아시죠? 컨테이너. 박스 같은 거. 배에 실는 거. 큰 거. 컨테이너 선 위주인데요. 페노션 같은 경우에는 건화물. 곡식이라든가 아니면 석탄.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건화물 위주거든요. 컨테이너 선이 일단은 좋고요. 그 다음에 건화물도 좋아지는 턴 흐름이 나오면서 저점에서도 쭉쭉 올라옵니다. 같은 맥락에서 보시긴 보시는데 일단은 세력, 외국인 기관이 HMM 쪽으로 달려드는 모습이네요. 하지만 이 페노션 역시 긍정적으로 볼만한 요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부터 말씀드렸었던 종목 중에 하나가 화장품주였습니다. 화장품주에서 대장주가 주도주가 있고요. 대장주가 있는데요. 일단 주도주에서 아모레퍼시픽, 주도주에서 아모레퍼시픽 말씀을 드렸죠. 월요일은 아니고 화요일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화, 수, 목, 금, 네, 추세적으로 갑니다. 리오프닝 관련주로, 야, 이제 우리나라 뭐 다음 달 중순이면 정말 속쓰린 얘기인데 너무 무섭죠. 오미크론 관련 해가지고 코로나 환자가 30만 명 가까이까지도 갈 수 있다고 하니까 지금 10만 명이 넘었으니까 오늘 30만 명이라, 이야,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하지만 그 이후는 미국이든 유럽이든 보니까 이제 그거 정점 지나면은 마스크까지 벗어도 되겠더라. 그럼 마스크 벗으면 여자든 남자들도 요새 화장 많이 하니까 화장 이제 진짜 하면은 화장품주들 각광받지 않겠어? 하는 예측치가 나오면서 예, 계속 긍정적인 흐름이 나옵니다. 물론 여기에는 제가 주도주로 아모레퍼시픽을 얘기를 했는데요. 대장주는 따로 있습니다. 이 대장주에 대한 부분 제가 다음 주 월요일 날 공개를 할 테니까요. 대장주, 가장 탄력적인 종목이죠. 탄력, 가장 셀 종목. 요거는 다음 주에 한번 기대하시고요.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실 수도 있겠어요. 긍정적으로 화장품. 오늘도 올라갔는데 다음 주 초에는 분명히 매물이 나올 거예요. 쭉쭉 상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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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한가 이렇게 가지는 않을 거니까. 하지만 긍정적으로 볼만한 화장품주였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종목 한번 보시죠. 두산중공업인데요. 이번 주 월요일 관심주 상위 종목으로 와서 제가 여기서부터는 오히려 매수를 하겠습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주 내내 말씀드린 종목 중에 두산중공업이었습니다. 대장 유망 종목으로 좀 삼아 봤는데요. 바로 이 부분, 유상증자 실패했다, 그런 뉴스 때문에 떨어졌었죠. 유상증자 실패가 아니었었죠. 예, 실권주가 생겼는데 실패라고 또 뉴스가 나왔어요. 이놈은 언론 때문에. 뭐 여하튼 뭐 그러한 부분, 오히려 실권주가 뭐 엄청나게 반응이 좋았죠. 그래서 오히려 급등하는 양상이 나왔고요. 그런데 그거는 이런 이슈 때문에 한번 흔들림, 이슈 변동성이었어요. 실질적으로는요, 예, 소형 원전
미국에 투자한 투자사가 소형 원전을 수주를 했죠. 그러면 그 수혜 다 누가 받을까? 기자재, 두산중공업이라는 거. 이제 원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 에너지 관련주로 보시면 돼요. 지금 가장 문제가요, 에너지 부족이잖아요. 전 세계가 에너지가 남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 원전주이기도 하지만은요, 풍력주이기도 하고요, 화력주이기도 하고요, 터빈 같은 거 만드니까요. 에너지 관련주로 보셔야 돼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에너지 관련주 하면은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되는데요. 실질적인 에너지 관련주로는 두산중공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을 때 여기서 중기적으로 보유 혹은 매수하십시오라고 했었죠. 저점 대비해서는 20% 넘게 급등하는 흐름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아요. 중기적으로 이러한 이슈는 중기 이슈거든요. 중장기 이슈, 장기. 이런 모멘텀을 간다면 긍정적으로 보실 만한 요건이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매도가 좀 있었는데요. 이렇게 올라오면 오히려 공매도가 환매수를 해버리죠. 그럼 급등세가 또 나오니까요. 이 부분까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족집게 주식 수다는 여기까지인데요. 정말 힘든 한 주이셨죠?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요, 오히려 분석 툴 안에 딱 들어와가지고, 여기 지지, 여기에서는 조정 줄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분석대로 움직였었던 한 주였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정상 궤도에 장이 진입했구나 라는 점, 그리고 종목별 순환매 흐름도 자연스럽게 대형주 단에서 중소형주로 넘어가고 중소형주도 움직이면서 또 다음 주에는 또 대형주도 같이 움직이는 장, 이렇게 연결시켜서 볼 수 있는 규칙적인 장 상황이 될 거니까요.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조금의 변동성은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오늘 밤 미국에서는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변동성은 분명히 있겠지만 매수 주체가 분명히 있고 환율이 안정적이고, 이런 점 생각을 하고 종목들이 다 저점 찍고 이제 반등한다는 점 보면은 충분히 투자할 만한 요건이 되니까요. 조금만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까요? 쫄지 마!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지금 누르세요. 지금 누르시고요. 그리고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댓글 보는 재미로 방송을 찍거든요. 근데 댓글이 많지 않아서 나름대로는 제 노력 여러분들께서 잘 몰라주시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료 회원, VIP 회원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VIP 회원. 관심이 있는 분들, 어떤 분들, 나는 결정을 못 내리겠어. 매수, 좋은 종목인지 알겠는데 매수 얼마에 하고 언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수익 난 것도 다 까먹어. 매도 시점도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 저와 함께 하시면 제가 도움을 드리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010-9628-8231, 010-9628-8231로 상담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 직원들이 친절하게 전화를 드릴 테니까요.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려운 한 주였지만 다음 주부터는 술술 풀리면서 안정적인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니까요. 평안한 주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